안녕하세요. 빌딩태민이 김태민 팀장입니다. 요즘 빌딩 시장은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매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딜링을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을 처음 매입할 때 매매가 이외에 어떤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근히 이런 건 잘 모르시죠, 사람들이? 그쵸. 아무래도 뭐 실제로 매매 금액 이외에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실 거예요. 아마 취득세 정도, 뭐 중개수수료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준은 일단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다는 기준이고 법인으로 매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금리는 최근에 이제 계속 상향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4.5% 정도로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피디님, 건물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매가로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해볼까요? 저희 그냥 깔끔하게 보기 편하게 100억으로 하시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100억이 이 중소형 빌딩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100억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볼게요. 매매가는 100억. 취득세가 한 어느 정도 나와요? 취득세가 우리가 4.6%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취득세가 4%고요. 여기에 농특세가 0.2%,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0.4% 돼서 우리가 이거를 합해서 취득세 4.6%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할 때 우리가 등록 관련 세금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약 0.2%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개보수는 저희가 0.9%. 하지만 0.9%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. 일이 매끄럽게 처리가 됐거나 중개사분이 일을 되게 신경 써서 잘 해주셨다라고 하시면 0.9%는 챙겨주시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. 취득세 4.6% 하면 4억 6천만 원 정도 되네요.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록 관련 비용 하면 한 2천만 원. 그 다음 중개보수 0.9% 하면 9천만 원. 9천만 원에 우리가 부가세 별도로 받거든요. 그래서 부가세가 10% 나온다. 9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한 이유가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해드려요. 요거를 세금 계산서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에 나중에 매매하실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세요. 쉽게 설명하면 매매가 이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5.7% 정도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다 더하면 5.7%거든요. 그렇게 대략적으로 자금 스케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건물분 부가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일반 나대지만을 거래한다고 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산다 그러면 어떤 걸 사죠? 대부분? 토지랑 건물. 보통은 이렇게 한 세트를 사는 게 건물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. 토지는 면세인 재화고요. 건물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물분 부가세 같은 경우는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10% 추가적인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. 상대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다 할 때는 땅을 사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땅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되고요. 건물의 비율이 한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매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땅값이 80억인 거고 건물값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여주면 됩니다. 이것도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뭐 20억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다 무너져가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건물가액이 거의 산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럼 20억이면 여기에 10%가 얼마죠? 2억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된다. 하고 건물의 산정가치의 10%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산정가치가 우리가 임의로 산정하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시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대입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분 부가세는 잔금 전에 중개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.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건물분 부가세 2억 여기서 업다운 30% 위로 30% 아래로 30%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. 요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상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할지는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2억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중에 매수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잔금일날 매매대금 이외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억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.
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수인은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,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서 이 2억이라는 금액은 추후에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가로 이외로 기타 비용이 있는데 법무사,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이 있고 채권비 발생하고 뭐 실비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크리티컬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생한다라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한지 한번 볼게요. 70%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대출금은 70억이죠. 70억. 금리가 아까 4.5% 얘기를 했는데 70억에 4.5%면 3억 1,500입니다. 이거를 월로 환산해보면 월 이자 비용은 한 2,625만 원 정도 됩니다.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그럼 우리가 70억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30억이 들어가야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5.7% 부대비용, 뭐 취득세나 소유권 이전 비용, 그다음 중개보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5억 7천 정도 됐네요. 거기에 1년 이자 비용 정도는 우리가 좀 세이브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1,500만 원이 1년 이자 비용으로 지출된다. 그래서 요금도 파킹을 좀 한다라고 보면 약 3억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최소 1년을 보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총 금액이 얼마죠? 3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해당 조건으로 알아봤을 때 대략 38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가 어떤 건물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 공식대로 한번 대입을 조금 해보셔가지고 작은 플랜을 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